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22평에 바짝 붙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2평을 지지받는지 못 받는지, 아니면 떨어져서 62평까지 떨어질 건지, 아니면 22평 딛고 갈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딛고 갑니다. 그렇죠? 딛고 간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만 봐서는 딛고 간다고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같이 봐야 되는 종목군이 있다 그랬죠. 그게 두산 그리고 우리기술 요렇게입니다. 굳이 하나 더 하자면 보성 파워텍까지. 그렇죠. 여기서 종목 사이즈를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큽니다. 근데 이 밑에 두산도 보고, 그리고 수천억 단위 시가총액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이 12조 5천억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움직이는 게 우리기술이 아니에요. 아니긴 한데, 이게 제가 왜 우리기술을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식이 한 가지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매물대도 만나고, 그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먼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거래 대금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기술이 오늘 터진 거래를 보면 내려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크지 않습니다. 그게 200억대예요. 근데 우리기술을요, 우리가 자, 거래가 많이 터졌을 때의 상황을 보잖아요. 3천억씩 이렇게 터집니다. 거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적게 터지는 종목이 아니에요.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훨씬 더 많이 터지긴 하지만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주식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장 늦게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후발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후발주의 성격을 깨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예상할 수 있는 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선발주의 움직임 형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두산이 아직까지 22평과의 이격이 있고, 그리고 6월 달에 벌써 신고가를 다시 만들었어요. 즉 돌파 구간이 다시 나왔다는 거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락했죠. 그렇죠? 두산 올라가는 거 보고 뭐가 나왔어요? 우리기술이 상승을 했고, 우리기술 상승하는 거 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같이 상승했는데, 요걸 종합적으로 보면 앞으로 원전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지지율을 높이고 있죠. 트럼프가 공약사항이 있죠. 가장 싼 에너지를 만들어 줄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건 뭐예요? 원전입니다. 이거 답이 없어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탈원전 했지만 지금 프랑스에서 전기 사놨습니다. 프랑스에서 뭐예요? 원전 돌려요. 이건 그냥 진행되는 그냥 상황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주식시장은 아직 실적으로 반영되진 않았지만 돈이 들어오니까 시세는 나오고 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좋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만 봐서는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확인할 수 있는 피어그룹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자. 우리기술은 22평을 이탈을 했지만 가격적으로 싸고, 왜? 원전에 대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두산도 보고, 그리고 여기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위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됐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되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오늘 JNTC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했죠. 매매하고 오늘 돌파하는 날 추가적으로 매수. 그렇죠? 그랬을 때 어저께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오늘도 한 1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나온다는 겁니까? 한 30%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JNTC 뭐예요?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 최근에 가장 강했었던 종목이 있어요. 태성. 2주가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두 다 동일한 내용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두산부터 보겠습니다. 보세요. 돌파 매수 15%, 그 다음 우리기술 돌파 매수 23%, 2주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돌파 매수 아직까지 보유 중. 이런 과정에서 우리기술도 조정의 막바지에 와 있고, 두산 같은 경우에 이미 고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연결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시세 측면에서 진행이 되더라도 원전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뭐 안 해야 된다,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그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면 그건 안 되죠.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쵸? 가격을 보고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하게 시가 공략이 됐고요. 오늘 큰 폭의 강세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미 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여기 정확하게 소통방에 공유를 했죠. 원래 제가 한 3종목 정도 하는데 미증시도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종목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밑에 뭐 SL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현대차, 기아차 요즘에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강해지면 SL에 대한 부분,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부분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쪽으로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먼저 뜹니다. 싸게 사지 마세요. 여기 사면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앞으로 좋겠지, 이게 되는 거고, 지금 사면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을 더 주지만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했고 돈 얼마 벌었나, 요거예요. 요 부분을 맞추는 건 가격적인 요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공부해가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점에 의해서 제가 매매를 했는지 이야기를 다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요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피어 그룹들 먼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는 뭘 봐야 돼요? 우리기술은 이제 역배열 전환이 되지 않는 상황이 나온다면 뭐가 나와요?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술이 역배열 전환이 되려면 두산이 추가적으로 내리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두산은 내릴 각을 잡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 에티 같은 경우에는 22평에 바짝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움직였기 때문에 시세가 아직까지는 가장 약한 게 맞지만 수급상으로는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의 외국인 매수세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가 조금씩 잡히고 있다고 조금씩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1,000억을 한 번에 사고 이쪽에서 손절하고 있다고요? 이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외국인도 하나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매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쵸? 외국인도 손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손바뀌는 과정은 무조건 고가 돌파 구간에서 나옵니다. 왜? 이쪽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죠?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집을 보이는 과정 중에서 먼저 강세를 보인 종목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강세가 가능하지만 내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가격적인 이해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디 붙이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전체적인 돌파 구간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2주 안에 다 처리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잡아가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쵸,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이용해서 제가 실시간 타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하지만 뭉쳐 다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내가 잘 판단을 못하겠으면 확장시키세요. 그 확장시키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이런 부분을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